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과 아날로그에 대해서 간단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전공 수업을 듣다 보면 새로운 용어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용어가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시게 되는데, 실은 용어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시고 이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시려고 하는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전공을 처음 배우시는 2학년에 올라오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용어를 어떻게든 잘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해야 그 학습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신호 그리고 정보, 요 두 내용이 어떤 차이점을 갖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날로그 신호 그리고 디지털 신호, 세상에 있는 신호는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개념을 이해하기도 하고 요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를 사용하는 시스템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프롤로그라고 제가 명칭을 붙였는데요.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가 새로운 교과목들을, 특히 전공 교과목들을 배우다 보면 기존에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의 경우에 이 용어에 대해서 학습을 충분히 하지 않아요. 즉,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처음 배우는 거다 보니 어차피 모르는 용어가 처음 나왔을 때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근데 공부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모르는 걸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전체적인 학습 역량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취하실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과서를 주의 깊게 읽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은 학생들이 태블릿이나 뭐 여러 가지 IT 기기들을 이용해서 수업을 듣죠. 지금 온라인 수업도 듣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를 자주 안 읽어요. 교수님들도 파워포인트 형태의 프레젠테이션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쩌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약만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내용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문단, 그리고 문단 안에 여러 개의 문장들, 이야기를 통해서 읽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주의 깊게 읽으셔야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위키피디아를 이용을 해주세요. 위키백과라고도 하죠. 여러분들이 모르는 용어가 나왔을 때, 즉 다음 페이지에 배울 내용이 신호와 정보인데 신호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처럼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는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실은 복잡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 꽤 길게 스크롤을 해야 될 정도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위키피디아를 이용을 하면 처음 보는 용어들을 학습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학습을 한 이후에 뭐 수업 중에도 필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교수님이나 선생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듣는 과정에서는 이해를 하지만 실은 수업이 끝나고 아니면 또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돌이켜서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면 기억이 잘 안 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강의를 다시 듣는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노트나 아니면 블로그 형태로 내용을 좀 기록을 해두시면 나중에 학습을 하시는데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가 신호와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정보를 생각하기 전에 신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신호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자연현상들에서 발생되는
내용들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파동, 힘, 온도 변화, 압력, 뭐 요와 같이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이 있죠. 하늘에 구름이 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구름을 움직입니다. 이런 것들은 일종의 신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보라고 하는 건 신호하고 좀 다른 의미예요. 즉, 신호를 바탕으로 하긴 하는데 이 신호를 사람이나 아니면 기계가 뭔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의미가 있는 형태로 만든 것을 정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일례로 구름이나 바람 같은 것들은 일종의 신호고요. 그것들을 잘 분석해서 기후, 이런 예측,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때 사용하는 것들은, 결과물로 나온 것들은 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나 컴퓨터가 여러 가지 신호들을 가지고 통신, 해석, 연산 처리, 요와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재편된 내용을 우리가 정보, 데이터, 인포메이션, 뭐 요와 같은 용어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일단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호등 앞에 길을 건너기 위해서 신호등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초록색 불은 신호일까요? 정보일까요? 신호죠. 여기에는 길을 건너가도 좋다라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약속을 했죠. 세 개의 불빛이 있고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그러면 빨간 불일 때는 건너가면 안 되죠. 즉, 초록색 불일 때는 건너가도 된다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달리기를 하는 상황을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출발할 때 총소리는 신호가 되는 거죠. 여기서 출발하라고 하는 건 정보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호라는 건 어떻게 보면 변화를 전달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신호등이 계속 빨간색 불만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신호가 아닌 거죠. 뭡니까? 고장난 거죠. 즉, 변화에 의해서 뭔가 우리가 약속이 보여질 때, 의미가 생길 때, 쓸모있는 자료가 되었을 때 이것들을 우리가 정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 가셨나요? 그러면 뭔가 우리가 정보를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달되는 데이터들은 형태를 전자기적인 신호로 전송을 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정보를 생각을 하기 전에 신호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면은요. 신호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챕터 제목이죠. 아날로그와 디지털입니다. 즉, 아날로그 신호는요. 뭔가 여기 있는 그림처럼 연속적인 그런 신호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연속적인 신호는요.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연산하거나 그런 작업들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게 돼요. 디지털 신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산적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와 시계하고 디지털 시계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아날로그 시계는 3시하고 4시 사이에 무수히 많은 시간들이 존재를 하죠. 시간 단위로만. 근데 디지털 시계 같은 경우는 3시와 4시 사이에 아워를 나타내는 부분에는 3시와 4시만 존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디지털이라고 하는 건 손가락으로 수를 세는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수는 무수히 많죠. 즉 0, 1, 2, 3 이렇게 정수를 이야기를 할 때 1과 2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수가 있죠. 아날로그로는 그 1과 2 사이에 있는 수들을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뭐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디지털의 경우에는 그게 좀 불가능합니다. 즉, 손가락으로 수를 센다라고 하면 하나, 두 개지 하나와 두 개 사이에 있는 값들을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현상 속에서는 아날로그 신호가 존재를 하지만 컴퓨터와 같은 전자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로 바꾸어야 연산을 쉽고 빠르게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데이터는 아날로그 데이터도 있고요. 디지털 데이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아날로그나 디지털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아날로그 데이터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아주 연속적인 선들로 구성이 되고요. 연속적으로 이어진 값을 갖는, 그리고 무수하게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데이터는요, 이 아날로그와 대척점에 있어요. 데이터들은 0, 1, 요 두 개의 값으로 서로 끊어집니다. 0, 1, 0, 1, 1, 0, 1. 뭐 이런 식으로. 즉 0과 1이 아주 딱딱 끊겨져 있는 거죠. 자, 아날로그 신호는요. 어떤 한 만들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무한한 수를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파형처럼 정연파의 주파수, 진폭, 위상 같은 특성을 포함해서 전기적인 신호를 연속적으로 변하게 만드는 파형의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디지털 신호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단지 제한된 수의 값만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신호값을 표현을 할 때 몇 비트로 표현할 건지 그 비트의 수에 의존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진수 0과 1에 대해서 전압 펄스의 이와 같이 연속적인 시간에 따른 연속적인 구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악을 녹음을 하거나 아니면 음악회에 가서 음악을 듣는 경우에 그때는 아날로그 신호가 있는 거죠. 자기 테이프 같은 걸로, 예전에 이제 카세트 테이프이 되겠죠. 그와 같은 형태의 아날로그 음악들은요, 아주 짧은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또 사람 귀에 들리지 않더라도 음과 음 사이에 정말 많은 음들이 같이 녹음이 됩니다. 이처럼 끊기지 않는 선으로 녹음이 되는 거죠. 하지만 mp3와 같은 CD와 같은 디지털 음악들은 좀 다르죠. 탁탁 끊기게 됩니다. 물론 사람의 귀로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까지 그 끊김을 줄여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음악회에 가서 듣나 아니면 CD로 mp3로 음악을 듣나 비슷하게 들리기는 하지만 거의 유사하게 들리죠. 근데 신호의 특성은 달라지게 됩니다. 아날로그는 신호의 세기를 그대로 전송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자체는 매우 정확합니다. 단점은요. 이러다 보니 데이터의 용량 자체가 굉장히 커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3분에서 4분 정도의 mp3 파일 같은 경우는 3메가, 4메가 정도의 용량으로 저장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자기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나 아니면 뭔가 좀 더 아날로그에 가까운 형태로 저장을 할 때는 그거보다 훨씬 많은 저장 공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 신호의 감쇄나 왜곡에 의해서 데이터가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즉 신호가 요와 같은 사인 웨이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노이즈를 타면 요게 살짝 튀게 됩니다. 근데 요 노이즈가 포함된 값들이 신호값으로 그대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호의 감쇄나 왜곡에 의해서 데이터가 변경될 수 있어요. 하지만 디지털 같은 경우는 0과 1, 뭐 이런 식으로 딱딱 나눠지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값을 볼까요? 원래 아날로그 신호는 요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걸 일정한 간격으로 샘플링을 수행을 합니다. 샘플링이라고 하는 건 일정 간격마다 그 값이 얼마인지 표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즉, 샘플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원음에 가까운, 원 신호에 가까운 디지털 신호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만약에 비트 수를 2개로 했어요. 그러면 0, 1, 그리고 2, 3 이렇게 4개가 2비트니까요. 00, 01, 10, 11 이렇게 4가지니까 0, 1, 2, 3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원래의 신호를 4개로 잘라내 가지고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1일 때 요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즉, 2비트를 썼는데 하나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부호로 쓰고 그리고 그 값은 0인지 1인지 마이너스 1도 플러스 1도 크기 값은 절대값은 1이죠. 부호가 있다 치면 그래서 0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로 2비트로 표현을 했을 때는 요 원래의 아날로그 신호는 요와 같은 형태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아날로그 신호에 비해서 차이가 조금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자, 그러면 비트 수를 좀 늘려봤어요. 3비트로. 부호 1비트, 그 다음에 크기 2비트. 크기가 2비트니까 00, 01, 10, 11 이렇게 4개의 크기 값을 가질 수 있죠. 아까는 1이거나 0이거나 라고 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0이거나 1이거나 사이에 절반 2분의 1이거나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1비트를 썼어요. 그 다음에 요 구간을 하나, 둘, 셋, 4개의 조각으로 나눴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배웠던 구분구조법처럼 신호를 그리면 요와 같은 형태로 크기 값들이 결정이 될 거예요. 쭉 이어보면 원래 사인 웨이브에 아까보다는 훨씬 더 가까운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비트 수를 2비트에서 3비트로 늘여놓으니까 원래 신호에 많이 가까워졌는데?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 드는 생각은 당연하게 그러면 4비트로 늘려보면 어떻게 될까를 고민할 겁니다. 즉, 부호 1비트 그리고 신호를 3개의 비트를 쓰는 건 000부터 111까지 총 8개의 단계로 나눌 수 있으니까 1칸, 2칸, 3칸, 4칸 2배니까 8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플러스, 여기까지는 마이너스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때 또 다시 구분구조법처럼 크기를 그리면 요와 같은 형태로 디지털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보다 훨씬 더 원래의 신호에 원래 요 사인 웨이브에 훨씬 가까운 형태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어떤 신호를 표현을 할 때 비트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원래의 신호에 가까워지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오래전에 오락실에 가면 8비트 미디 음악을 많이 썼습니다. 아마 오래된 게임 여러분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요즘 여러분들이 mp3 플레이어에서 듣는
음악은 32비트죠. 8비트하고 32비트하고. 자, 여기서 보시면 비트수를 2개, 3개, 4개로 늘릴 때마다 엄청나게 원래의 신호에 가까워지는 걸 보셨죠? 그러면 8비트에서 9, 10, 11, 12부터 무려 32비트까지 비트수를 늘리게 되면 정말 원래의 신호에 정말 가까운 신호를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아날로그 시스템, 아날로그 신호를 입력을 받아가지고요, 연속적인 아날로그 입력을 받아가지고 뭔가 연산을 해냅니다. 마치 컴퓨터처럼. 그 다음에 다시 아날로그 신호로 출력을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본 적은 없으시겠지만 1970년대에 요와 같은 교육용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요 컴퓨터들은요, 아날로그 신호를 직접 더하고 빼는 연산을 수행을 합니다. 하지만 요즘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부분의 컴퓨터들 같은 경우는 디지털 시스템이죠. 즉, 이산적인 디지털 정보를 입력을 받아서 연산 처리한 후에 다시 이진 디지털 정보를 출력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서 뭐 하드디스크가 됐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키보드에서 전달을 하는 내용이든 입력을 받아서 연산을 수행을 한 다음에 다시 모니터나 아니면 프린터 아니면 하드디스크 이와 같은 형태로 디지털 정보들을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요걸 우리가 디지털 시스템이라고 해요. 즉, 자,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아날로그 시스템은 아날로그 입력을 받아서 연산을 수행을 해서 아날로그 출력을 내보내는 시스템입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시스템 같은 경우는 디지털 정보를 입력을 받아서 연산과 처리를 수행한 다음에 다시 디지털로 출력을 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는 아날로그 따로 디지털 따로 요와 같은 형태로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은 두 개를 다 믹스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는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신호들인데 왜 이걸 굳이 디지털로 바꿔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건 디지털 시스템의 장점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전 페이지에서 보셨던 것처럼 아날로그 신호를 이용한 컴퓨터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요즘은 거의 쓰지 않죠. 그 이유 자체가, 자, 첫 번째는 디지털 시스템은요, 내외부 잡음, 노이즈에 굉장히 강합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보통 아날로그 신호 같은 경우는 이런 사인파에 노이즈가 끼면 그 노이즈조차 정보로 인식을 해서 연산을 하게 돼요. 즉, 노이즈가 있으면 그 노이즈를 다 적용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디지털 시스템은 어떤 값들이, 여기서 볼까요? 노이즈가 이렇게 쭉 뜨면 아날로그 신호는 그냥 노이즈를 그대로 가져가 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노이즈가 막 뜨더라도 디지털 값은요, 안 바뀌어요. 이 일정 수준에 올라올 때까지.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구간에서는 그 구간 내에 노이즈가 살짝 끼는 것 정도로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물론 구간을 벗어나는 정도까지 노이즈가 커지면 값이 이렇게 변화하겠죠. 신호가 노이즈가 확 이렇게 튀었어요. 그러면 값이 분명히 이렇게 변화할 겁니다. 근데 요 나눠진 구간 안에서 정도의 허용되는 노이즈 같은 경우는 신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잡음에 강하다 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 신호 시스템에 비해서 디지털 시스템 같은 경우가 설계하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일단 만들기가 쉽다는 게 큰 장점이 돼요. 특히 디지털 시스템은요, 프로그램으로 전체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고 제어할 수도 있어 가지고요, 뭔가 규격이나 사양의 변경에 쉽게 대응이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정보를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아날로그 시스템에서는 계산하기 좀 어려운 비선형 처리나 아니면 멀티 프로세싱, 다중화 처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디지털 시스템의 이런 많은 장점으로 인해서 현재 아날로그 시스템 아니면 또 새로운 시스템들 대부분은 디지털 시스템으로 구성하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해가셨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왜 아날로그에 비해서 디지털 시스템이 훨씬 유리하냐라고 하면 이렇게 온도계처럼 아주 단순한 회로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문제는 회로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빠르게 연산을 할 수 있고 실은 심지어 유연하게 프로그래밍을 이용한 순서 제어나 메모리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시스템이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디지털 시스템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디지털 시스템의 장점은 설계가 쉽고 개발 기간이 짧아요. 이게 정말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으로 전체 시스템을 구현하고 제어가 가능하고 사양 변경에 따라서 설계 변경도 가능해져요. 정보의 저장과 처리가 유리하고요. 내부와 외부 잡음에 굉장히 강합니다. 아날로그 시스템에 비해서. 그리고 정밀도를 원하는 만큼 비트 수를 늘려가면서 원하는 만큼 높일 수도 있고요. 비선형 처리나 다중화 처리 등도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현재는 연산을 데이터 처리를 위한 통신을 위한 시스템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아날로그 대신 디지털 시스템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날로그 시스템은 하나도 안 쓰고 디지털 시스템만 쓰는 겁니까? 라고 하면 서두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아날로그 회로하고 디지털 회로하고 두 개를 섞어서 사용을 합니다. 즉, 요 그림에서 보시면 아마 이해하시기가 좀 쉬울 거예요. 사람이 마이크에 대고 노래를 부르죠. 그러면 이게 CD의 형태든 뭔가 디지털화된 시스템에 입력이 돼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mp3 파일을 만들어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스피커를 통해서 전달이 되죠. 근데 사람이 말하는 신호는 아날로그예요. 또 사람이 듣는 신호도 아날로그입니다. 근데 컴퓨팅을 위해서는 디지털로 바꿔줘야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자, 사람이 마이크를 통해서 이런 아날로그 신호를 만들어주면 ADC,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컨버터, 회로입니다. 이 회로를 통해서 디지털 신호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뭔가 연산 처리를 하죠. 어떤 이펙트를 줄 수도 있고요. 필터를 줄 수도 있고요. 등등등등 여러 가지 처리를 합니다. 압축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디지털 정보를 다시 아날로그로 바꿔줘요. 왜? 사람이 귀로 들으려면 아날로그로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DAC라는 로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DAC를 통과를 하게 되면 디지털 정보가 01010 했던 게 다시 요와 같은 아날로그 신호로 바뀝니다. 특히 요 변환 과정을 거쳐서 원래의 아날로그 신호하고 거의 똑같은 아날로그 신호로 다시 스피커를 통해서 사람한테 전달이 되면 마치 옆에서 지금 현재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걸 듣는 것처럼 파일로 저장해가지고 디지털 파일로 저장해서 음악을 들을 수가 있게 되죠. 자, 파트 1의 마지막입니다. 요 용어 두 개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DAC와 ADC인데요. DAC는요. 우리가 아날로그 시스템하고 디지털 시스템은 어차피 섞어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때 디지털 코드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를 DAC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그러면 ADC는 아날로그 입력 신호를 디지털 숫자로
바꿔주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수업에서 ADC, TAC, 즉 아날로그 신호를 어떻게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검색해 보시면서 복습을 해보시기 바라겠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